평생 내가 한 번 걸린다라는 비율이 한 15%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한 1 내지 3%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로 인해서 다리를 한쪽 절단하는 경우, 그 분들도 4년 이내에 다른 쪽 다리를 절단하는 비율이요,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 영상 속 20% 할인 쿠폰을 찾아라.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쿠폰을 찾으셔서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주제가 당뇨발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당뇨 환자들의 발을 일컬어서 당뇨발이라고 하는 건가요? 당뇨병 환자들이 있는 사람 발은 다 모아서 당뇨발.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당뇨로 인해서 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이게 괴사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괴사까지요? 당뇨 환자들은요, 발에 상처가 생기면 이게 폐혈증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뇨발이 생각보다 되게 무서운 거였군요. 네, 맞아요. 당뇨발은 초기에는 저리거나 쑤시거나 또는 이게 붓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이 내가 오늘 좀 더 많이 걸었나 보다, 또 내가 많이 일을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여기 상처가 조금 있는다 했을 때는 이게 감염으로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괴사가 되거나 아니면 다리를 절단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럴 때 다리를 주물르거나 뭐 조격이라든지 뭐 찜질을 하면 괜찮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리가 아프거나 발이 아플 때는 이렇게 조격도 하고 그다음 마사지도 하잖아요. 일반적인 건 괜찮은데요. 당뇨 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조격이나 또는 이렇게 이제 따뜻한 온수에다가 발을 담그는 거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각 기능이 좀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당뇨 발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화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당뇨 환자라고 해서 당뇨발이 다 걸리는 건 아니죠? 당뇨 환자 중에서 당뇨발이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평생 내가 한 번 걸린다라는 비율이 한 15%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한 1 내지 3%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발 궤양이 한번 생기면 또 생길 가능성이 높은가요? 안타깝게도 발 궤양이 생기신 분들 중에서 30%는요, 1년 이내에 다시 한번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로 인해서 다리를 한쪽 절단하는 경우, 그 분들도 4년 이내에 다른 쪽 다리를 절단하는 비율이요,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네요. 네, 맞아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보셨어요? 네, 예. 그 오징어 게임 그 원에서 이정재 씨가 그 게임에 참여했던 이유가 어머니의 당뇨발 그 치료비를 하기 위해서 게임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장면 본 것 같아요. 어머니의 당뇨발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던 장면이 나온 것 같아요. 일부 당뇨병 환자들은요, 발에 상처가 나는데도 느끼질 못해요. 어떻게 상처가 났는데 모를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당뇨병성 신경변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처가 나도 그게 느껴지질 않는 거죠. 예, 통증이 없는 거죠. 예. 그럼 당뇨병에 초기 증상이 있다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초기 증상으로는 저리거나 또는 약간의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감각이 없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게 신경변증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이제 발가락 형태가 좀 바꿔집니다.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어느 한쪽에 이렇게 약간 들리거나 아니면 이제 휘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그런 상태가 나타나요. 예, 그리고 피부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특히 발목 같은 부분에 이렇게 보면 건조하거나 또는 이제 갈라지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발 근육이 좀 약화가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돼서 이제 발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안 돼, 당뇨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영양소가 발끝까지 안 가니까 이제 발에 있는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걸을 때도 약간 불편한 모양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당뇨병 그 음.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음. 혈당 조절을 꼭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혈당을 잘 조절하면요, 우리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신경 증상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감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혈당만으로는 조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치료 방법과 병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당뇨발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당뇨발은 일단 깨끗하게 항상 잘 관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을 씻고 나서는 꼭 완전히 다 말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습하면 여기 부종도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감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신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발은 편한 신발을 신으시고 어떤 이제 압력이나 어떤 마찰이 없는 그런 신발. 그다음에 이게 딱 내가 신발을 신고 딱 이렇게 발을 디뎠을 때 모든 압력이 이렇게 쭉 펼쳐져서 편안하셔야 됩니다. 이제 당뇨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높은 굽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신 분은 담배를 끊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체중이 많아서 이렇게 하중이 있으면 발에 훨씬 더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뇨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되나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글루코그린이고요. 하나는 캐스터 오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당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혈액순환과 혈당 조절이 필요해서 먼저 글루코그린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글루코그린에는 이제 4가지 성분이 있어요. 흰뽕잎과 그 다음에 알파리포산, 그 다음에 크롬과 바나디움이 들어있어요. 흰뽕잎에는 원데옥신 노지리마이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알파 글루코시다제를 억제해서 우리가 식후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알파 리포산은요,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고요,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크롬은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바나디움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죠.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캐스터 오일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 캐스터 오일은 당뇨발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캐스터 오일에는 리시놀레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항염증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 생기는 걸 막아줄 수 있고요.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이 보들보들 촉촉하면 우리가 이제 막 각질이라던가 이런 상처가 덜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습력도 좋기 때문에 캐스터 오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캐스터 오일은 매일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되는 건가요? 마사지를 매일 하는 거는 좀 너무 많고요. 한 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발이 건조하거나 또는 푸석해질 때, 그때 이제 요 마사지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캐스터 오일을 마사지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당뇨발이 있으신 분들이 발에 상처나 또는 감염이 있으실 때는요, 캐스터 오일 사용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뇨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발 관리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만성 염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